예, 7월 22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 순서에서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 그 장모 최은순 씨가 어제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뭐 혐의가 이제 재판부에서 있으니까 법정 구속을 했을 텐데 일단 현직 대통령의 그 장모가 이렇게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법원이 그렇게 엄중하게 이 판단을 하면은 왜 그 조국 같은 사람은 1심에서 징역 2년이나 선고를 받고 했는데 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지 그런 뭐 형평성 문제도 좀 저는 생각이 들던데 이 법정 구속이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예. 항상 이 복잡한 사안일수록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해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사건은요. 예.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예. 그다음에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 예. 판사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 예, 일단 검찰은 문재인 검찰. 문재인 검찰과 예. 김명수 예. 사법부 판사의 예. 합작품이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고소 고발 피해자가 없어요. 고소인이 없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뭐 사무소를 위조하거나 네, 예. 이러면 이게 피해자가 또는 실명법을 어기면 예. 고소 고발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없어요. 그럼 인지 사건인가요? 소위 말하는? 그냥 한마디로 이게 윤석열 총장 그때 예. 죽이려고 정치 입문한다니 그때 문재인 추미애죠. 예. 그때 수사를 착수한 거예요. 윤석열 죽이기. 윤석열 죽이려고 예. 장모한테 망신 주가지고 윤석열하고 상관도 없죠. 상관없죠. 근데 뭐 결혼하기 전에 또 뭐 다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소나 피해자가 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이런 걸 이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요 이게 최은순 씨하고 네. 어머니죠 김건희 여사 네. 최은순 씨하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안소땡. 네. 누구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무속인인데 예. 불국암이라고 암자진하고 점쟁이 무속인인데 이 사람하고 이제 최은순 씨가 엮이면서 서로 이제 사건이 되는데 이 사람도 장고 위조로 1심에서 1년 받았어요. 지금 항소심 중에 있어요. 따로 재판 중에. 안모 씨라고 신문에 안모 씨라 나죠.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나 안소땡으로 한자만 더 가르칩니다. 안소땡으로. 항상 모든 실명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하고요. 이분이 어떻게 됐냐? 이분이 캠코 알잖아요. 우리 한국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자기가 10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캠코에 10년 근무했대. 무속인이. 그러면서 우리 뭐 양오빠가 캠코에 누구고 뭐 우리 누구 집안이 한나라당의 예산실장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엄청나게 자기 배경을 사기를 친 거죠. 거기에 최은순 씨가 속은 건데 처음에. 그러면서 이게 제명이 장고정명하고 실명법 두 개잖아요. 그렇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이게 장고정명을 왜 주느냐? 이 사람이 이제 캠코에 우리 막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이 많다고 이게 보여주면 좋은 물건들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소개시켜 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돈이 많다는 걸 좀 캠코 내 아는 분한테 좀 보여주자. 이래 쓰게 된 겁니다. 이 장고정명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했냐, 인터넷에 만들어준 사람 따로 있어요. 김모 씨라고. 최은수 씨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 장고정명서를. 그 만들어준 분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 허접하게 만들어놨는데 뭐라고 되냐면 끝에 보니까 오늘 일자로 예금이 얼마 있습니다. 이렇게 장고정명서를 제가 모양을 보니 이거 가지고 사기치면 돈 빌려주려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전자문서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제가 이게 국민은행 바로 지금 1,000억 있다고 장고정명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가져가가 누구한테 내 통장에 1,000억 있는데 너 10억만 좀 빌려줘. 이러면 그놈이 그러지. 야 임마 네 1,000억 있으면 그거 뺏어지. 네 1,000억 있는 놈이 왜 내한테 10억 빌리러 와.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거 가지고 어디 행사합니까? 캠코에다가 행사하면 캠코에서 확인 안 합니까? 바로 전화 한 통이 확인되잖아. 무엇보다 이게 보니까 오늘 현재 일이 때문에. 그러면 이게 출금이 금지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늘 보여주고 진짜 있다 치더라도 내일 빼버리면
내일 돈 다 인출할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럼 이게 담보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장고 증명을 뭐 대단하게 뭐 위조해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단순하게 이 안소땡이라는 무속인이 야 내가 캔코에 높은 사람 아니까 이게 돈이 많다는 거 이제 보여주면 근데 좋은 물건 앞으로 소개시킨다 하더라. 그 정도. 그 정도로 해가 이게 만든 예. 이런 서류입니다. 이게 행사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저는 야 이런 서류는 장난인데 이게 진짜 이걸 가지고 어디 행사할 수가 없어요. 바로 확인되잖아요. 전화 한 통이면 요즘은. 따라서 이걸 위조했다고 큰 범죄고요. 근데 이게 그분도 이게 안소땡도 고소는 안 했거든. 쥐도 처벌됐잖아. 예. 아무 고소인이 없어. 근데 이걸 저는 직권으로 이게 검찰이 수사했다는 거 예. 이게 잘못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판사가 왜 잘못됐냐. 옛날에도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에서 1심에 그때 유죄 넣었잖아. 예. 근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넣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요양병원. 예. 자, 그럼 여기 최은순 씨가 도망가니까 바로 구속한대. 이거야말로 이게 최은순 씨가 도망을 왜 갑니까? 대법원까지 재판해가지고 그때 유죄가 되면 그때 구속이 되거든. 그렇죠. 옛날에 한명숙이나 정봉주나 전부 게 대법원 딱 나고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판결 나고 나서 구속되는 날짜 딱 정해가지고 그 구치소 앞에 가서 구속됐잖아요. 그래. 자, 판사, 이성균 판사.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이게 도주 의뢰가 있다? 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영부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돈 이게 1년 징역 때문에 도망을 간다. 뭐 10년도 아니고. 야, 이재명이가 도망갈 가능성이 높냐? 최은수 씨가 높냐? 맞잖아요. 그렇죠. 1년에 1년. 예. 노인네가 1년 가지고 도망을 갈까요? 대통령의 장모가. 예. 그러면 이게 그냥 1년 때리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대법원까지 왜 저번에도 대법원 무죄 났으니 예. 대법원까지 기다려봐가지고 그렇죠. 그때 구속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해가 막 최은수의 놀래가 쓰러지고 억울하니까 막 완전히 피토하는 심정이잖아. 그래서 이래가 이게 저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고소나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예. 그다음에 도주 의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법원 판결까지도 안 보고 예. 바로 이게 법정 구속에서 대통령 망신 주려고 이 판사 지금 이게 사법부 김명수 기소 때문에 난리거든. 그렇죠. 김명수 키즈 아닙니까 판사들이? 다 그렇죠. 예, 지금 맨날 잘 나갔으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이게 저는 크게 보면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성균 판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요즘 하도 정치 판결을 하는 쪽이 많아서 찾아봤는데 어떤 프로필 같은 게 전혀 뭐 그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는데 좀 아세요? 이성균 판사는? 저는 알죠. 대구 사람이니까. 그렇습니까? 대구 사람인데 고대 놓는데 40대니까 이게 거의 좌파 성향이 많고 김명수 때 잘 나갔어요. 예. 중앙지법이 그 근무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근무지를 보면 안 해. 성향이나 이게 보면 잘 나갔는데 가장 이게 보통 법 쪽에서는 뭐 가장 절친 베스트 프렌드를 하잖아. 그게 이탄이다. 요즘 여기 야당 그 의원 중에 대권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탄이 있잖아. 민주당. 34기거든요. 연수원. 나이는 이게 77년생이 그래. 고대법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탄이하고도 친하고 40대에도 그렇잖아요. 특히 김명수 키즈입니다. 김명수. 저는 이 판결은 야 제가 이게 판사라도 그 자리에서 이게 법정 구속할 사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만 더 조금 전에 이제 장고정명이 엉터리를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실명법이거든요. 부동산 실명법 어겼다. 이게 뭐 큰 죄는 아닌데 이것도 이게 황당한 게 자 이 땅을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하나만 성남에 이제 캠코가 성남에 그 도촌동에 있는 땅이거든요. 땅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게 반반 2분의 1씩 두 명이 샀는데 하나가 이제 아까 무당 안모 씨가 사고 이 사람이 안모 씨가 살려니까 돈이 없잖아. 그게 최은순 씨가 돈을 빌려준 거 3억.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고 나머지 반은 완전히 별개의 법인이 산 거죠. 나머지 반은 에버그린 한국 에버그린 로지스틱스 우리 물류회사잖아. 한국 에버그린 로지스틱스 간단하게 에버그린 회사 이 회사가 2분의 1을 산 거예요. 최은순 씨는 땅을 전혀 산 게 없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 에버그린 부동산 법인 거 있잖아. 이게 최은순 거라는 거 실제는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게 자 명의신탁이 되려면 예를 들어 제가 제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명의를 갖다가 뭐 다른 사람으로. 해야죠. 그러면 이게 돈을 제가 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최은순 씨가 에버그린에 10원 하나 돈 된 적이 없어. 10원 하나. 예. 그다음에 명의 신탁할 때는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놔야 돼. 왜? 나중에 저 사람이 직거하면 안 되잖아. 진짜 자기 거라고 해버리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계약서 만들죠. 서류 한 장이 없어. 그다음에 에버그린의 대표이사가 임보민인데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최은순 씨하고는. 예, 일면식도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판사가 판결문이 50장이나 돼. 뭐 보니까 이게 좌파들이 막 써놓은 그 종합에 막 보면 뭐 옛날에 뭐 중개사가 할 때 뭐 중개사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정은하고 몇 개 했는데 제가 보기 이거는 아무런 중개사 정은하고 아까 장고증명 해줬다는 김모 씨 있거든. 얘가 이제 좀 틀어졌는지 뭐 이상하게 진술을 한 거죠. 자기가 소개한 법인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쪽에 유리하겠는지. 하여튼 중요한 거는 10원 하나 관계없고 내 거라는 게 계약서 한 장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데 아무 근거 없이 최은수 씨 거다. 이게 저는 대법원에서 다퉈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속 이 원칙도 불구속 원칙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것, 다툼의 소지가 많은 혐의는 재판부에서 그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쭉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갑자기 법정 구속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뒤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에버그린이 막 이자 내다 못 버티가 이게 결국은 비인비라고 강기는 비인비 거기에 넘어가가 팔아가지고 돈을 다 비인비가 다 가져간 거예요. 최은수 씨가 그럼 10원 하나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 돈을 절반을 다 이게 가져갔다니까요. 따라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게 저는 판결이 나왔다. 네, 그렇네. 이렇게 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최은순 씨가 10원 하나 버는 게 있냐고. 버는 게 없죠. 좌파들은 막 40억에 사가 뭐 130억에 파니까 90억 벌었다는데 절반은 강기론 회장 비인비가 다 팔아 가져갔고 나머지 절반은 무당 거잖아. 물론 이게 무당이 나중에 돈을 안모 씨가 못 갚으니까 이게 부실 채권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대출해 빌렸는데 못 갚으니 이게 막 경매로 놓은 거죠. 그걸 NPL 채권이라잖아. 부실 채권. 이걸 이제 그 부실 채권을 김건희에서 오빠죠. 최은순 씨 아들이 있는 회사가 부실 채권을 무단껏 사가지고 이분의 1은 샀지만 근데 그게 산 가격이나 얻은 거 보니까 얻은 이익이 몇 억도 안 돼.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은수 씨는 아예 무관하고 그다음에 아들 법인에서 부실 채권이 나중에 나오니까 샀는데 왜? 근데 그게 얻은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게 단데 팩트가 저는 이게 기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그 거기사를 다루지는 않았던데 사실 저는 이게 여기에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 전체에 대한 망신 주기라든가 윤석열 정부 또 김건희 여사를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저기 양평 땅 거기서 또 뭐 저 탐사가 처음에 보도할 때 최은순 씨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거기서도 살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의혹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이게 됐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뭐 지울 수가 없는 상황. 지금 이게 이 무당은요 기존에 최은수 씨가 무당한테 당한 게 50억이 넘어요. 이 3억 빼고도 이 땅. 그래가지고 이게 사기죄로 이미 대법원에서 2년 이상 형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건에서 저는 좌파들이 자꾸 땅 뭐 투기해서 90억 해주하면 야 최은수 계좌에 10원 하나 들어온 게 있냐 그걸 한번 소명해봐라 이렇게 방어를 하면 되고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야 어떻게 고소고발도 아무도 없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망갈 우려가 있다 해서 하급심에서 구속을 해가 이거는 정말 이게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완전히 뭐 지금 전쟁이니까 저 사법부하고 그렇죠. 이런 이게 정치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정욱 그 변호사께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고 있어요. 깊이 알고. 아 좌파 것도 다 분석해요. 우파 것도 판결문까지 50장이에요. 그런데 김남국 저번 주에 출연하셔서 야 김남국 분명히 초기 자본이 의심스럽다. 그거 얼마 뭐 에어드랍일지도 모르고 어쨌든 초기 자본이 의심스럽고 그것이 어떻게 갔는지 알고 있는데 자 그 김남국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면 나를 고소하라 했는데 아무 연락 없었습니까? 연락이 없고요. 직원도 고소해요. 계속 고소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를 고소를 못할 거고 제가
뭐 아마 이게 변호사다 보면 저만큼 이게 뭐 징계위원, 인사위원, 뭐 정부위원 있잖아요. 저만큼 많이 본 사람도 우리나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옛날 MB 때 청와대 미래기획위원부터 뭐 이게 기재부 복권위원도 제가 연임하고, 그다음에 총리실의 사행상 통합감독위원 뭐 별의별 위원을 다 하고 지금도 제가 서울시 인사위원입니다. 제가. 근데요, 징계위원 해보면 제일 그 악질, 제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꼭 중징계해야 될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김남국이 둘 다 해당돼. 뭐냐면 이게 첫째, 내라는 자료를 안 내는 놈이 있어. 자료 안 냈죠. 그 민주당 그 당 차원에 조사할 때부터 자료 안 냈고. 우리가 이게 소명 자료 제출해. 근데 지가 할 수 있는데 안 낸다, 고의로. 그렇죠. 이게 제가 항상 비유했잖아. 음주 불어. 근데 불질 않아. 측정 거부. 측정 불응하면 제일 많이 음주한 걸로 봐가지고 면허 취소하잖아요. 왜? 술을 안 무서워 불겠지. 그렇지. 술을 떡이 되니까 안 부는 거야. 불어봤자 저 많이 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김남국이 떳떳하면 내겠지. 그러니까 내봤자 어차피 뭐 안 되고. 오히려 더 크게 쓸 것 같으니까 다 덜통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쉽게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라고 했는데 안 내는 놈. 이게 첫째 나쁜 놈이야. 두 번째 또 그만큼 나쁜 놈이 하나 있지. 바로 여기 내기는 냈는데 허위로 위조하거나 가짜로 내거나 거짓말한 놈. 거짓말한 거. 야, 이것도 이게 용서 없습니다. 그렇겠네. 김남국이가 둘 다야. 자, 중요 자료 안 내.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거짓말했잖아. 자기가 상임위 중에 뭐 소액인데 뭐 한두 번 내가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몇천 원, 몇십 원 했나, 몇천 원 했나. 뭐 그 김호준 방송 가서 그랬어요. 근데 대충 조사한 것만. 위믹스만 상임위만 본회의 빼고 이게 200번이 넘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본회의도 있고 잡코인 거래한 게 37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얼마냐고. 그러니까 이게 윤리자문위에서는 제명이 저는 저는 뭐 100% 제명이 됐잖아. 의견. 제명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어제 방송 갔더니 뭐 최백묵 선배부터 모든 분들이 최백묵 선배 욕 많이 들었어요. 댓글 보니. 방송 봤습니다. 댓글 봤더니 과거 경험으로 맨날 이렇게 과거 경험으로 하면 이게 본회의 통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게 과거 사건이 있냐. 이 코인을 드러난 게 99억이야. 맞잖아요. 그 다음에 코인이 주업이고 국회의원이 부업으로 회기 중에 계속 그 했잖아. 200회 99억입니다. 200회 99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본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99억도 더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제가 최병문 선생님 그랬지. 참 과거의 경험으로 재단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국회의원이 어디 있었냐. 맞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지금 여기 민주당이 두 동강 나 있다. 어차피 이게 방탄하고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방탄 안 하겠다고 뭐 반 이재명계 의원들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김남국이 제명에 찬성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남국이가 이재명계잖아. 근데 방탄 안 하겠다는 반 이재명계 의원들이 김남국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 따라서 이쪽 표가 이리 오고. 그다음에 이재명계 의원들 중에서도 이제 바로 김남국이 징계가 되려면 총선 임박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총선 임박해가서 김남국이를 만약에 표결했는데 제명. 근데 확 그냥 부결이 돼버렸다. 그러면 자기들의 역풍이 맞죠. 그럼요. 자기 선거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김남국이 비호했다. 근데 그런 위험을 수도권에서는 100표, 1000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김남국이가 죽어야지 지가 살지. 그렇지. 김남국이 살려주고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할 놈이 어딨냐 말 국회의원 중에. 그럼요. 저는 이런 정치 공학적인 분석 플러스 워낙 비난 여론이 김남국이는 남녀노소가 다 욕합니다. 청년들이 더 욕해요. 이런 사건 옛날에 강용석 건하고 틀려요. 다르죠. 강용석도 물론 윤리특위는 제명하긴 했죠. 근데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로 바뀌었잖아. 30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강용석은 술자리에서 그냥 성희롱성으로 아나운서 되려면 다주의 된다. 일회성이고. 일회성이고. 술자리. 근데 그거하고 어떻게 김남국이가 몇 년 동안 의원하면서 계속 코인을 상습했잖아. 저는 조심스럽지만 YS 김영삼 이후에 44년 만에 제명 의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제명 그 표결을 한 것은 본회의까지 표결한 것은 YS하고 강용석 뿐이에요. 그 심학봉이라고 있었는데 심학봉 전 의원은
그때도 뭐 성추문이었는데 심학봉 전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기 3시간 전에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사퇴를 하니까 표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심학봉 전 의원도 그때 당시 분위기가 본인이 아마 이 가결이 될 것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200명 될 거로 느꼈기 때문에 이 사퇴를 했는데 심학봉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전 국민이 물론 뭐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하지만 지금처럼 오랫동안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김남국처럼 그런 거는 아니죠. 강용식과 어떻게 보면은 좀 유사한 뭐 그런 건데도 본인은 이 잘못하면 그 투표를 하면은 본인의 의원직이 어차피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사퇴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 김남국도 사퇴하는 게 안 나을까요? 그냥 지금 이게 김남국이 저는 표가 나오면요. 네. 김남국이 제명하면 안 된다는 표는 그 코인 한 사람들 있잖아. 네. 한 11명 되죠? 네. 코인. 네. 국회의원들 중에 코인 한 사람 있잖아. 11명 다시 11명.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지도 코인 하니까 그 사람들을 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측. 네. 이재명의 핵심들 있잖아. 7인에. 이 자들에게 그래도 김남국이 제명 좀 그렇지 않냐. 여자들. 네. 그다음에 친조국 애들 있잖아. 네. 왜 김남국이 밤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니까 요 정도에게 끌어모으면 한 7, 80표 정도가 저는 오히려 네. 반대표가 나오고 한 200표 이상이 네. 제명으로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근데 사실 그 투표로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전에 윤미향, 박덕흠 이 두 사람도 그 자문위에서 제명을 근거로 했는데 윤리특위에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예. 놔두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윤미향은 그냥 놔두고 김남국만 땡겨가지고 보내 할 수도 없어요. 그 상당히 그렇잖아요. 윤미향은 그럼 왜 제명 결의됐는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박덕흠 그 국민의힘 의원도 있는데 3명을 전부 다 같이 이 제명의 투표를 붙인다. 그것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할지 이게 그 일부 언론은 이제 바깥치기 원래 중한 범죄가 있으면 그것부터 빨리 바깥치기 하네. 그 순서가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우리 재판도 급한 게 있으면 바깥치기 하거든요. 순서대로 재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위원장이 민주당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뭐 제명을 안 하고 계속 비호해주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모든 게 우리가 이제는요. 우리 우파는 총선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총선이 중요합니다. 뭐 한 놈 구속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총선의 유불리. 저는 이게 이재명이 오히려 이게 방탄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이게 이재명이 방탄해봐. 그러면 이게 총선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이게 정권 교체가 완전하게 되면서 제대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 바로잡을 수 있으니 이제 뭐 그런 총선에 포커스 맞춰 보면 김남국이 비호가 가능할지 또 비호해주면 나쁠 게 없다 봐요. 그러니까 전체 이 총선 구도 차원에서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방탄하려면 해. 그냥 알아서 해. 그걸 하고 그 김남국도 부결시키려면 그냥 부결시켜. 부결시켜. 국민이 다 판단하실 거야. 그렇죠. 이거잖아요. 저는 그런. 그 김남국이 그 가서 이런저런 뭐 또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거짓말하는 방송이 김어준입니다. 김어준 유튜브인데 저는 김어준 그 많은 이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뭐 정치 무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강만주 그 교수인가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 초등학교 교사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지금 고발이 됐죠. 그 고소 고발이 됐는데 명예훼손으로. 그 전에도 제가 기억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생태탕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고소 고발이 됐는데 왜 처벌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제까지는 뭐 아마 이게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진짜 조사를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짜뉴스. 뭐 진행은 곧 할 거로 보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라 봐요, 저는. 두 건인 게요. 그때 그 서초동 사건이 나고요. 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맘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41만 명이 있어요, 회원이. 거기 그 회원이 글을 올렸잖아. 이 사람에게 상습범이더만 글을 1000건 이상 올린. 1000건 이상. 그러니까 이번에 한기호 그 의원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뭐 눈물로 사과를 했다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한 번 올려가지고 눈물에 쏘면 안 됩니다. 그렇네. 1000건 이상. 이 맘카페가 소문난 좌파 카페입니다. 그렇죠. 거기 1000건 이상 올린 상습범이에요. 저는 이게 음벌을 해야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 글 올린 게요. 김어준도 마찬가지지만 좌파들이 할 때는 항상 1%의 진실과
99%의 거짓을 섞습니다. 예, 예, 예. 그래 가짜뉴스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사건의 1% 진실이 뭐냐? 한기호 의원이 서초동에 살고 있다. 그 하나만. 그게 딱 1%의 진실이야. 예, 예. 나머지 전부 가짜야. 우리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잖아. 자, 근데 이 그렇죠. 회원이 아줌마가 글을 가짜뉴스를 올렸잖아. 예. 이게 이제 한기호가 아니냐 딱 됐잖아. 예. 이 상태에서 김어주의가 예. 뭐라 했냐면 이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 이랬거든. 예, 예. 그러면 이거는 한기호 이름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SNS에서 다 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삼순이요. 근데 국민의힘 삼선을 하니 예, 예. 당연히 한기호지. 자, 이제 머리 써느라고 이름은 이야기 안 했지만. 이름 안 했지만 이미 인터넷에 예. 맘카페는 한교로 돼 있는 상태에서 예.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100% 한기호 의원에 대해서 100% 명예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예. 국민의힘에 의해 때도 명예훼손돼요. 국민의힘의 삼선 의원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꼭 이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아. 이제 그 법인도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돼요. 아, 정당도 되겠네, 그렇죠. 예, 정당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거든. 예, 예. 그것도 되고, 그다음에 문중도 돼. 우리 문중까지. 달성서가 너 어때? 이러면 이게 명예훼손입니다. 그다음에 교회도 돼. 예. 뭐 사랑의 교회가 어쩌고 떠들면 예, 예. 전부 이게 명예훼손 돼. 태아도 돼,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도. 너 예. 태아가 뭐 기영아니 어쩌리 떠들면 너 명예훼손이야. 그 예. 태아의 명예를 훼손한 거라니까. 다들 태어날 사람도 돼. 예. 아. 그만큼 이게 범위가 넓어요. 예, 예. 그리고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입니다. 10년 최고. 이하. 예, 예. 인터넷으로 이용하면. 예, 예. 형법보다 가중돼요. 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예, 법률. 예. 10년 이하. 허위사실.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고. 그 다음에 이 김어준이가 뭐 끝에 가서는 뭐 다시 한번 취재해보겠습니다. 뭐 취재해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이놈 이게 털보고 취재는 무슨 취재를 해. 너 인터넷 맘카페 보고 했지. 네 누구한테 취재를 해. 예. 취재하려면 한겨부터 해야 돼. 그럼요. 예. 한겨부터 취재해야지. 한겨에 물어봐야지. 그게 취재지. 제일 처음에. 이 털보가 완전히 처음부터. 사람들 우습게 우리 기자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거는요 이미 그 엎어진 물이에요. 예. 그 한자로 복수불반. 예. 우리 옛날에 강태공이가 예. 어려울 때 여자가 부인이 버리고 떠났잖아. 예, 예. 강태공이 잘 되고 오니까 부인이 다시 나타났잖아. 입이 엎어진 그때 물이야. 물을 딱 쏟아버렸잖아.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부인 주스 담아보라고. 이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거야. 예. 김어준, 너게 한 번 말을 뱉는 순간에 범죄는 기수야. 예. 기수, 예. 미수, 기수할 때 기수. 이미 범죄는 성립한 거야. 예. 네 다음에 뭐 저쩌고 뭐 취재가 뭐 어떻게 예. 해봤자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이거 엄한 겁니다. 예. 이 큰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고소하고 예. 한기호도 고소했잖아. 예.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진짜 예. 김어준 때려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김어준 씨 하면은 저 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교통방송 출연하시죠? 했죠. 지금도 하죠. 지금 하죠. 출연료 얼마 받아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출연료가 거의 그 안 줍니다. 거의 안 줍니다. 차비 정도 주는데 자 그런데 이 출연자분이 그런 게 아니고 교통방송 전체가 그래요. 지금 직원들이 정말 어렵게 지금 뭐 꾸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시가 지원을 끊었죠.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지원을 끊었는데 그 끊은 이유가 김어준 때문이에요, 사실상은. 근데 김어준 때문에 끊었는데 김어준은 그러고 이제 떠났죠. 떠났는데 본인은 TBS 교통방송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요. 유튜브하고 여론조사 만들고 그렇죠. 여전히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TBS 직원들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하고 마지막 하나만 더. 예. 자 조국. 예. 그때 조국 딜레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딸 조민은 어떻게 기소유예라도 받아보려고 뭐 불기소라도 기소유예라도 받아보려고 막 반성하는 척을 했는데 검찰이 그래 반성해 그러면은 조국은 반성하는지 어떤지 보겠어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의 항소심 1차 그 공판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공판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뭐 성찰을 하고 뭐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막 반성하는 것처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법정에서는 본인은 가만히 있고 변호인이 대선 나서 우리는 그때 조민의 가짜 스피어 우리는 알지 못했다. 너무 오래 바빴다. 민정수석하고 막 하느라고 바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뭐 조국 자기 재판은 자기 재판이고 그러면 조민은 이게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보세요.
조국이가 이제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울법대 교수가 조국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그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 이런 게 허위가 많거든요. 예, 예. 딸도 허위고 아들도 이게 2개나 허위예요. 아들은 이게 인턴 예정 증명서까지 만들어가 그렇죠. 학교 안 가려고. 예, 예.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조작해 인턴했다고 만들었잖아요. 예, 예. 아들은 2번이나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아버지는 내가 조작한 게 없고 봉사활동했다, 예. 인턴했다 이렇게 다투고 있고 예. 딸하고 아들은 허위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음. 이게 코미디다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 그렇네. 아들하고 딸은 인정합니다. 예. 아버지는 다투고 안 했습니다. 예. 이거 집안부터 먼저 정리해 와야지. 또 집안 가족 회의부터 해가지고 예. 인정할지 말지를 예. 그래가 어떻게 아버지는 다투고 딸하고 아들은 인정하고 이게 무슨 집안이 이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는 이게 결국은 야 조국 이거 보니까 역시 그 신조어가 조국스럽다는 말이 있거든. 예, 예. 조국스럽다. 예. 이 말은 이게 진짜 뻔뻔한 게요. 네. 자기가 이게 뭐 바빠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예, 예. 근데 시험 바쁜 사람이 시험 문제는 언제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야, 미국 대학 시험 치는데, 네. 야, 나는 위에서부터, 니는 뭐, 밑에서부터, 니는 중앙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이게 영문과 부인이 교수인데, 또 왜 점수는 또 많이 틀려? 그 정말 국제망신 아닙니까? 그 100점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 최고 등급도 못 맞잖아요. 예. 지금. 아니, 저는 이게 조국 보면서 우리 딸이, 저도 아들, 딸이 있잖아. 예. 항상 미안한 게 조국 부모는 이렇게 챙겨주는데 시험도 대신 풀어주고 인턴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진짜 저는 이게 제가 방송이 바쁘고 변호사 바쁘다 보니까 진짜 아들, 딸 해준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팩이 없어. 근데 조국이는 그렇게 해놨고 내가 뭐 바빠서 못했다? 야, 그 서울대 인권법센터 누가 위조했냐 말이야. 그렇죠. 조국 네가 소장인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네. 따라서 저는 조국 컴퓨터에서도 그때 뭐 막 많이 나왔잖아요. 그 위조하는 거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이게 조국하고 비슷한 놈이 이재명이거든. 예. 이재명이도 그랬잖아. 아들이 막 그때 도박하고 성매매 의혹이 있었잖아. 예. 그렇잖아요. 예. 성매매는 뭐 기소는 안 됐지만 도박 있잖아. 근데 그때 아이고 뭐 아들도 크면 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남이라고 했죠. 아들도 이게 불이 부리는데. 예. 아, 조국이도 똑같네. 이게 쥐 살라고. 똑같네. 그래 딸 뭐 아들 내가 살아야지 일단. 예. 이거 아니냐. 예. 자기가 그게 인정했으면 선처될 텐데 예. 결국에 자기 살라고 비정한 네. 딸까지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인정을 하면은 2심 재판이 빨리 진행이 돼 버리잖아요. 빨리 진행돼서 바로 인연이 확정돼 버리면은 총선에 나오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뭐 대법원에 또 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 아마 총선에 나오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이 2심 재판을 막 끌기. 그때 이재명의 재판 전략이 총선 전까지 1심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건데 이 조국의 재판 전략은 총선 전까지 2심 안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것이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배지 달면 또 방패가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은 거죠. 예. 자, 조국 일가는 일단 그 가족회의해서 가족회의 먼저 하고 나서 국민 앞에 나타나라. 그렇습니다. 오늘 입장부터 밝혀라. 예. 그렇게 그 말씀을 끝으로 유쾌, 상쾌, 통쾌한 서종욱의 법대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